서해안을 타고 올라온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전 내 기세를 떨치다 정오 무렵 전북을 벗어났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택과 시설물이 부서지고 수확기를 맞은 과일이 떨어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온 만큼 명절 전에 피해 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조마조마했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태풍 소식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전북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링링은 정오 무렵 전북을 벗어났습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이 전북 서해안을 관통하기 시작한 건 오늘 아침 8시 무렵. 예상대로 강한 바람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폭우로 피양시켜 놓은 크고 작은 선박들, 또 단단히 묶어놓은 시설물들도 가랑잎이 나붙기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바닷물이 물 위로 하늘로 올라갈 정도가 됐으니까요. 아니 옛날에 매미보다 더 셌어요. 아니 나뭇가지가 막 찢어지고 지붕이 날려가고 막 그러니까. 이맘때 부안 위도에서 기록된 최대 풍속은 초속 38.8m.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던 볼라벤이나 곰파스보다는 약했지만 국내 전체로는 역대 5번째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심에서 다소 거리를 두어 강력한 강풍의 구역은 다행히 지나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에 최대 초속 38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비는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원 댐사골과 덕유산처럼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20에서 30mm에 그쳤고 서해안과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전라북도의 선박과 항공기는 모두 결항됐고 고군산대교와 장자교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는 오후 3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파도는 여전히 높아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태풍 링링은 당초 예상대로 바람이 매서웠던 만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태풍 피해 상황 이어서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철판이 위태롭게 휘청대고 깔린 차량에서는 소란스러운 경보음이 울립니다. 아침 7시 무렵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 돌풍이 몰아친 남원에선 아파트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도 파손됐습니다. 거실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벌써 이제 떨어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쑥 소리가 나면서 쿵쿵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도 속절없이 쓰러지면서 노부부가 사는 집을 덮쳤습니다. 마을을 지킨다는 100년 된 당산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 옥상 올라가면 이만한 나무가 지붕으로 막 덮쳐버렸거든. 시방 다 끊어쓴 게 그렇게 생겼지 엄청 무섭어요. 바람을 못 이긴 방음벽이 떨어져 나갔고 10m 넘는 대형 입간판이 쓰러지는가 하면 건물 외장재가 떨어지고 쏟아졌습니다. 가로수 480여 그루가 뽑히거나 부러졌고 곳곳에서 전선이 끊기면서 4,8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부안에서는 노후주택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109헥타르의 배낙과 피해가 접수됐고 1,120여 헥타르에선 벼가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루 집계된 태풍 피해는 모두 41건. 전라북도는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닥친 만큼 복구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육박한 링링이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피해가 작았습니다. 서해안과 달리 내륙에서 풍속이 초속 10에서 20m 정도로 뚝 떨어졌고 사전 예방 조치도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피해 대비 만전을 해달라는 상황 전파를 신속히 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농가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아직까지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곳도 있을 걸로 보고 추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닥친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선조치 후 예산 집행을 통해 추석 전 복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복구 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는 등 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2일부터 발행된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이 가맹점 부족으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모바일 가맹점이 5천 곳으로 1만 곳을 확보한 상품권형 가맹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QR키트 제작과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지구 공모에 전북에서는 28개 지구가 선정돼서 국가 예산 597억 원 등 8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분야에는 완주군 봉동읍이 선정돼 문화놀이공원 조성, 문화인력 양성 사업에 5년간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나머지 지역에도 마을 경관 가꾸기와 생태 쉼터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과다한 반면 급여는 미흡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한 달 근로시간이 법정보다 100시간이나 많지만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87%에 머물고 복지법인들의 형편이 열악해서 시간 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보수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북의 다양한 공공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전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전북 허브 플랫폼에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 시군과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빅데이터를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일반인들의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간판, 크레인 등 시설물의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전북 전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